링컨은 남북 전쟁 중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백이라는 무담보 법정화폐를 발행한다. 일리노이주의 사업가 딕 테일러는 1862년 1월 링컨에게 무담보 지폐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린백은 금속화폐나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신용에 근거해 발행된 법정화폐이다. 재정이 부족하여 금속화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자 링컨은 그린백이라는 무담보 화폐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린백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린백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원금과 함께 매년 5%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린백 자체를 일상적인 법정화폐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보유할 경우 채권처럼 간주되어 이자가 붙는다. 그린백으로 전쟁자금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링컨은 1863년 국가은행법에 서명한다. 국가은행의 설립을 허용하여 연방 채권을 담보로 법정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은행법은 연준지급 준비 정책의 효시이다. 연방정부는 채권 매각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은행은 채권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여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일정량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하여 대출을 통해 은행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창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일정한 비율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규정이 있지만 오늘날처럼 지급준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책은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준 비율을 조정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이후 자리잡는다. 연방정부는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폐 발행 및 예금에 대한 최소한의 유동성을 관리할 뿐이다. 연방정부도 일정량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하지만 재무부가 실질적 금융정책을 주도한다. 그러나 재무부는 민간은행과 이해관계가 밀접하여 국가은행을 소유한 금융재벌의 규제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국가은행만 연방 채권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게 하자 화폐 발행 권한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간다. 연방정부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중앙통제 권한을 갖지만 실제 화폐 발행과 신용 공급의 권한은 민간의 국가은행들에게 집중된다.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을 선호한 링컨은 금융 권력이 소수의 대형 은행과 은행 재벌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 재선에 승리하자 링컨은 민간 금융 재벌들이 정부의 금융 주권을 잠식할 가능성을 경계하여 국가은행법 폐지에 나선다. 하지만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남부 지지자 연극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격에 쓰러진다. 치명상을 입은 링컨은 피터슨 하우스로 옮겨지나 9시간 동안의 혼수 상태를 겪다 4월 15일 사망한다. 10일간의 추격 끝에 워싱턴 DC 30마일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의 게런 농장에서 발견된 부스는 4월 26일 사살된다. 링컨을 암살한 세력은 국가은행법 폐지를 두려워한 유럽 금융재벌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광을 장악한 금융재벌은 은광의 채취량 증가로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자 1873년 은하의 유통을 금지하는 화폐주조법을 통과시킨다. 금화가 유일한 기축 금속 화폐가 됨에 따라 국제금융재벌은 화폐 공급량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갖춘다. 그랜트 행정부는 그린백을 금으로 교환하게 한 재정개혁법을 1875년 통과시킨다. 재정개혁법의 발효로 1879년 1월 1일부터 근본이제가 채택되자 그린백의 발행과 사용은 현저히 줄어든다. 프랭크 바움은 오지의 마법사에서 1890년대 은본이제와 근본이제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다룬 바 있다. 1968년 은증서 교환의 중단과 1971년 닉슨의 불태환 쇼크로 은본이제는 완전히 사라진다.